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도 대표적인 성장주들과 그리고 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대표 산업들,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일단은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포함해서 카카오뱅크까지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들 오늘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볼 테니까,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가지고 내가 단타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세에 움찔움찔 하는 거에 맞게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가치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셨더라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나 그 다른 전략을 세울 때도 당연히 펀더멘털적인 그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스토리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세가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쫄거나 뒷걸음질을 쳐서 물량을 다 시장에 토해내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공포감을 즐기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랜 시간 하락을 보이고 국민 주식이라는 프레임에 씌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희망을 많이 줬지만 실망감만 안겨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최근 들어서 늘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1분기부터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가지 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전달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2시 이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뭐 댓글 그래도 많이 달아주고 계셔서 저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적네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 보시는 것처럼 다우 0.8%, 나스닥이 무려 2.2%대 하락, 그리고 S&P 500 1.2% 하락, 이렇게 일제히 또 조정을 다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연준에서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고,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정점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도 계속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었고, 일단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면서 일제히 조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을 하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했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보통 통상 이론으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을 발생하고 나서 6개월에서 뭐 2년 내에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는요,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가 또 틀리잖아요. 같이 다 오르다가 장기가 좀 더디고 단기가 조금 더 빠르게 오르다가 역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둘 다 하락을 보이면서 역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횡보를 보이다가 특정하게 하나만 먼저 치고 올라가거나 하나만 빠지거나 했을 때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무조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는 실제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경기 지표를 살펴볼 때는 보통 통상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경기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 선행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내용들이 많지만 진짜로 이제 그렇게 가느냐 하는 실물 지표가 있습니다. 실물 경기 지표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행 지표가 안 좋더라도 실제로 실물 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대한 우려를 조금 꺼트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시장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물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시장의 큰 두루뭉술한 이렇게 큰 틀을 좀 볼 거면은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선행 지표에 대한 건 반영이 다 됐고, 이제 실물 지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만 일단 여러분들이 큰 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애플도 1.8%대 하락,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3%, 아마존 2.5%, 테슬라 4.7%,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총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보였어요. 1위에서 10위까지 빨간불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고, 어제 섹터도 대부분 좀 하락이 나타났어요. 뭐 대형 기술주는 마찬가지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GM이나 포드, 뭐 테슬라 방금 보셨고, 니콜라도 5%대, 니오도 5.7%, 샤오펑 6.3%, 그리고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세, 마그나도 3%대 빠지고요. 굉장히 뭐 벨로다인 같은 경우도 7%나 하락이 나오고, 큰 폭의 하락이 어제 나타났었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노바백스 개별 이슈로 또 13%대 하락, 정말 큰 폭의 하락들.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마이크론도 3.9%대,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2%, 브로드컴 3.2%, 퀄컴 5.4%, 엔비디아 5.2%,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오늘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도 2.7%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도 거의 3% 가까운 조정, 카카오 게임즈는 0.5%대. 오늘 게임주들이 시세를 떠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리포트나 보고서가 좀 나오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2%대 하락, 이렇게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면은 또 내가 뭔가 매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이제 우리가 시세적인 측면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했고, 시장에 대한 간단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이미 예고가 다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일부 위원들이, 연준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움직인 시세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시행을 해서 변동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우리 한때 막 파월 의장도 이런 식으로 막 입을 털고 했던, 뻐꾸기 달리고 했던,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래놓고서 완전 심각해졌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그렇다 하고서 전쟁 쪽으로 또 떠넘기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경기 예측과 경제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진짜로 불가능해요. 당장 앞에 코앞에 펼쳐진 상황, 그리고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을 할 때, 정책 카드를 꺼낼 때 지금 현재 지표들을 보면서 꺼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고용 괜찮네? 소비 좀 괜찮네? 물가 좀 괜찮구나? 하면은 뭐 금리를 올리든 뭘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시장에서 떠들고 지수 빠지고 주식 빠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고, 지금 실물 지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선행 지표들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서 연준에서 정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선행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물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행 지표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실물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연준이 거기에 맞게 카드를 꺼낼 텐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카드를 꺼낼 거라는 기대는 좀 내려둬야 된다. 하지만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시장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에 대한 증가 추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단 물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류 비용도 있죠. 요즘에 물류 운임도 계속 오르잖아요. 물류 비용 부담, 원가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환율 부담까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출에 있어서 삼박자가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로 계속 조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들에 좀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도 일시적으로 소폭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또 적자 전환했다가, 수출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무역 수지는 계속 또 엄청 의미 있게, 탄력 있게 그렇게 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까지 못 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어떤 이런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좀 공격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지는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 이익이라는 거를 발생하는 데에 좀 제한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는 모든 밸류에이션 평가는 뭐예요? 이익입니다. 밸류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결국에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라고 하지만, 과연 싼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개선에 대해서 아직 지금 선행 지표들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프리미엄을 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 3,000, 3,100, 200까지 올려다 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그 핵심적인 모멘텀 자체는 부족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까지도 7만 원에 자리 못 잡고 빌빌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돈을 진짜 제대로 벌고 싶다면 시장에 기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석은 넓게 그 다음에 대응은 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분석은 넓게 해야 돼요.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도 보고 지표들도 보고 다양한 거 산업도 보고 종목들도 보고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응은 어떻게? 딱 핵심적인 것만 이것저것 다 뿌리고 뭐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항목들이 많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짜잘한 시세들을 못 버티고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괴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 기준으로도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조정받고 약간의 조금 냄새나는 기사들이 뜨고 했을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원인을 아니까 결국에 안 털리고 지금 수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털어버리면 내가 싸게 샀던 그 싸게 사면은 좋은 게 뭐냐? 싸게 샀을 때 올라와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복리 효과를 누린다라고 했죠. 복리 효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10,0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30,0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가가 60,000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10,000원에 산 사람은 6배고 30,000원에 산 사람은 2배밖에 안 돼요. 이게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 이 복리 효과를 누리시려면은 싸게 잘 샀으면은 함부로 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삼성 SDI 영상에서 너무나 강조를 드렸었고 그렇게 시세를 짜잘한 시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거면 그럼 단타 치세요. 그럼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단타를 하시면 되고 이런 가치 투자 관점,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업의 내용과 스토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뭐 책 광고는 아니에요. 책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피터 린치가 쓴 책이 있는데 꽤 오래된 책이에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를 이해하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리를 이해하라. 그리고 시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집착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시장에 집착해서 뭐 어떤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있는데 시장은 큰 틀의 변동을 줄 때 우리가 포지션을 바꾸는 데 활용하는 지표인 거지 시장을 오늘 올리고 내일 내리고 오늘 또 올랐다가 내일 오를까 말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머리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피터 린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에 남는 게 여러 종목을 사는데 분산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너무 백화점을 차리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핵심적인 몇 가지 종목들을 내 자산에 맞게끔 구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배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세가 올라오는 놈들에 대응을 해주고 조금 시세가 처진다 싶으면 잘랐다가 엎어주고 여기서 수익을 보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익폭이 커졌으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게 더 싸게 사서 더 크게 챙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한번 지금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터 린치도 해서 결국에 주식은 한 종목이 하나가 대박 수익을 봐야 된다. 근데 내가 좋은 종목을 분석을 해놨더라면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박이 난다. 그럼 거기는 결국에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고 수익금에 집착을 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비중 관리를 하고 농사 짓듯이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와닿는 말이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미리 느껴서 여러분들께나 혹은 우리 회원님들께 늘 강조를 드리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피터 린치 콩나물 길러 먹기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피터 린치의 콩나물 길러 먹기 기법으로 매매 방법으로 이번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박 한번 내보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리아 서키트 제2의 코리아 서키트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수익금 자체를 한번 어마어마하게 땡겨보자 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기판 종목들 많이 올라오니까는 보세요. 코리아 서키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기판 한참 난리 나고 많이 가니까 이런 데서 애매하게 들어가 봐. 수익이 나냐고요. 잘 봐야 지금 10% 선상입니다. 그죠? 다 올라오고 남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위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돼요. 관심이 없는 그 시점에서 좋은 거를 포착을 하고 타이밍을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부각받기 시작하면 즐기세요. 그러고 나서 남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 리포트 계속 나와 신문 계속 떠 기판 뭐가 좋다더라 사람이 관심 갖고 막 대중들이 분석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 응, 나 갈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고 다음 거 준비하세요. 어떤 거? 다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야 될 종목들. 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집착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항상 위에 있는 거에 집착을 해요. 바닥에 있는 걸 집착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집착하세요. 지금부터 집착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집착을 갖다가 내가 물려있는 가격대 오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위치인데 물려 있는 것 때문에 올라오면 팔고 그냥 난 가버려야지. 왜? 이 기간이 지치고 힘들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서 또 다른 데 위에서 관심을 가져. 그러면 또 세워라. 그러니까 올라오면 또 내가 팔면 또 가고. 나는 왜 거기서 팔았을까? 뭘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실 거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느끼고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왔으면 그럼 반대 행동을 하셔야지. 왜 그걸 자꾸 고집을 피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이번 상승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카카오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플랫폼 규제 때문에 빠졌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손절하자. 손절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여기서 다시 준비를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14만 원에서.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4만 원에 손절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저점까지 45%예요. 카카오가 45%예요. 카카오가.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거야,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만 들고 있어서도 카카오 32%가 하락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8%, 9% 손절을 쳤다라고 쳐볼게요. 뭐 아깝죠. 아파. 손가락이 아파 진짜. 근데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우리가 편입을 했다? 15%의 수익입니다. 복구하고도 남죠. 왜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죠? 물론 이거를 단타 치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7, 8%, 9%, 10%에서 손절을 치고 다시 상황들이 다 개선이 되고 나아질 때 편입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 지금 회원님들께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바닥에 집착을 하세요. 바닥에. 아시겠죠? 바닥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다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뱅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시세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드렸고 디테일하게 우리 한번 지금 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사업의 내용과 스토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뱅크와 게임즈를 분석을 해야 이 친구들이 조금 시세가 올라주면은 이러한 것들 또한 카카오의 전반적인 뭐 밸류나 이익에 대해서 지배주주 순이익면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일단 상장된 기업이 밑에 종속회사가 3개가 있고 그 밑에 비상장 기업으로 또 너무나 많은 수십 개의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단독적인 발생하는 매출도 뭐 좋긴 좋죠. 카카오 자체만의 자체적인 성장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하여금 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가치,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즉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지주사의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뭐 카카오는 시장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카뱅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살짝 또 최근 연속 4일 동안 시세가 좀 처지고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장에서 딱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해요. 첫 번째로는 니네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러면 실적으로 지금 뭔가를 증명을 해라. 숫자로 증명을 해라 이겁니다. 근데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서 뱅크가 일단은 우리 금융당국에서 카카오뱅크가 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또 여신상품이라든지 이런 대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여기 그래프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그죠? 완전 클린해야 되고 신용이 좀 그래도 좋아야 되고 중신용자들은 한도가 적든지 금리가 비싸든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1금융권에서 좀 어렵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밑에 23금융권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돼버리죠. 이 중간 공백의 갭이 너무 큰 상황이었죠. 이게 사실 좀 꽤 됐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지가. 그래서 이것들을 중금리 시장을 조성시켜줘야 된다 해서 금융당국에서 오더를 어느 정도 줬고 그게 바로 지금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인터넷 은행들이 그 중간층을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메꾸다 보니까 저축은행들도 신용이 좀 어느 정도 좋고 조금 저축은행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 조금 우량하게 뭔가 좀 대우를 해줘야 될 만한 소비자들과 고객들에게는 또 인터넷 은행만큼 혜택을 조금씩 주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밸런스를 좀 맞추는 데에 기여를 한 게 이 인터넷 은행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
그쵸? 뭐 대출을 뭐 다른 시중은행은 못 풀어주는데 카카오뱅크만 대출을 풀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좀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님이라는 거는 수익성 지표예요. 은행에서의 수익성 지표를 님이라고 하는데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과 대출 간의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대 마진 쪽으로 했을 때 중금리 대출 성장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번 분기에도 11bp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 님 지표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주담대는 현재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중에 대출 대상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왜냐면은 지금 일단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를 베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테스트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사전 시행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대출을 안 준다라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막 공격적으로 지금 9억 원 이상 뭐 예를 들어 10억, 20억, 30억짜리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걸 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추후에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9억 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한 뒤에 일단은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베타를 시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 위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추후에 또 진행을 할 거고 현재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좀 뿌려줬는데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비대면 주담대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말이 정말 많았어요. 소비자들도 불신이 좀 많았고 서류 조작하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돈의 흐름과 세금 그 다음에 뭐 돈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시장에서 항상 일이 많았던 뭐 탈세라든지 이런 것들 이 돈의 출처를 잡는 거는 우리나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진짜로 10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서 어디다 숨겨놓은 거는 사실 찾기 어렵죠. 진짜 현물을 찾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통장에 찍혔다 하는 돈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추적을 다 합니다. 세금 같은 것도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아주 그냥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은 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건보료 잘 내고 세금 잘 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월급 따박따박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기존에는 서류 갖고 오세요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번거롭지만 은행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을 해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출을 시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직접 스트레이트로 이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이런 것들이 이미 토스뱅커에서는 실제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그러니까는 서류에 대한 위조,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어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낭비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이브시키고 자체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해서 이런 비대면 담보대출까지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레벨까지는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대출은 대부분이 가계부채예요. 그렇죠? 서민들이 지었고 국민들이 진 부채라고요. 근데 그걸 다 어디다가 지금 지고 있느냐? 집을 사는 데다가 이 돈을 썼어요.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쓴 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80~90%예요. 나머지는 일반 뭐 신용대출 이런 뭐 기타 뭐 다른 상품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입니다.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요. 자기들이 빌려다 쓴 거니까 자기들이 다 갚아야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대출 규모와 시장에 대해서 대출 시장과 규모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데 님 지표도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다 이제 좋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기존의 4대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카카오뱅크가 상대적으로 시총이 높죠. 밸류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요. 오히려 지금 낮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권사 측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47,000원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현재 오늘 지금 48,650원까지 좀 빠졌는데 처음 맞이하는 제약 조건이다. 일단 얘네들이 좋은 건 알겠고 좋아질 것도 알겠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결국에 갖고 와라 이거예요. 빨리 뭐라든지 지금 근거를 갖고 오고 성과를 실제로 갖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면 니네는 지금 받고 있는 프리미엄 그 플러스 알파로 주겠다 이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못 믿겠어. 뭐라도 좀 해봐.
뻐꾸기만 날리지 말고 빨리 뭐라도 갖고 와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은행 지주사들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도 니네가 유지를 할 거면 뭐라도 갖고 와라 이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시장에다가 대놓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성장을 보였고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왔어요 라고 시장에다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면은 얘네들은 주가가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 비해서 다른 은행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는 지켜내줘야 된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성과를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일단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부 또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6만원까지 상향하는 데도 있어요. 여전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카카오뱅크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자,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너무나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멘텀과 그리고 사실 게임주들이 단순하게 모멘텀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미래에 대한 이거 성공할 거겠지 아니면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똑같은 성장주들이라도 이 성장주들을 좀 다르게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그냥 실적을 띄면서 가는, 당장의 실적을 발생시키면서 깔고 가는 이것들은 결국에 주가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현재 발생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때 이렇게 급등을 보인 그 앞전과 후 요거 두 개 구분해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와 여기 이 구간. 그죠? 그래서 A 구간과 B 구간을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장대 양봉이 굉장히 의미 있는 봉이에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봉인 게 아니라 물론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저 봉 하나 자체가 이 카카오게임즈의 밸류를 한층 레벨업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딘에 의한 실적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의 시세와 오딘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개선돼서 퀀텀 점프를 보인 뒤에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되는 밸류 기준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딘은 실적 전과 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지금 저점과 고점이, 그죠? 정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유지를 해주지만 그러면 지지와 저항 라인 그 라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시세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새롭게 얘네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실적의 최하단에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를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영업이익을 갖다가 지금 조금 또 퍼센테이지가 약간 줄었는데 오딘이 일단은 지금 대만에 성공적으로 뭐 안착을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딘의 매출이 그 대만 시장에서의 매출이 일평균 매출을 갖다가 10억 중반대까지 뭐 많게는 후반대까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조금은 보였다라고 한다면 요것을 이제 실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줄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돈을 잘 번 거에 대해서는 알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게임즈 너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흥행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우리는 주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근데 증명을 못하더라도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이 녀석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있고 얘네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보수적으로 10억 바짝 초반대까지 일매출을 잡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최소 영업이익이 200% 이상은 전망을 한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카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보라 2.0 우리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다양하게 발표를 해줬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희 사업 이렇게 할 거예요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보라 2.0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실제로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게요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뭔가 가시화 된다라고 하면은 대중의 시장에 뭔가 하나씩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력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상용화가 조금씩이라도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얘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를 잘했는데 주가 폭락했죠. 실적 진짜 잘 나왔는데 주가 폭락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니네 게임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게임으로는 돈도 못 벌고 쥐뿔도 못 벌면서 코인 팔아가지고 돈 벌었네 이러면서 이거 영업이익 이만큼 나온 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돈 번 거 이거 시장에서는 인정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니네 게임 회사면 게임에 대한 본질을 먼저 지금 돈을 벌어야지 엉뚱하게 코인 해가지고 코인으로 갔다가 물론 이 코인도 위믹스라는 코인이 뭐 자체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사업의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코인인 건 맞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을 갖다가 코인 팔아서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패대기 쳤잖아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패대기 쳐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다시 우회적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혹시나 앞으로 갖고 있던 모멘텀들이 조금 부진할지언정 얘네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던 야 니네 사업의 본질로 돈을 벌어야지 라고 떠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기업들만큼의 최악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인 거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여전히 지금은 실적으로만 따지고 들어가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아도 밸류를 너무 높게 주지 않더라도 미니멈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여전히 6만원대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6만원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시세도 아니에요. 6만 5천원에서 20%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뭐 약간 뭐 한 무릎 정도 왔다라고 볼까요?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사의 성향이 이제는 강하다. 뭐 무조건 지주사로만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주사의 성향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긍정적인 리포트 자체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임팩트 있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플랫폼 규제 관련된 이슈, 독점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질 논란,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컨센서스 하향,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도 몇 개 있었죠. 오너들의 약간 비신사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성장주 약세, 금리 인상 압박, 시장 약세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그래서 다 맞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악재라고 볼 만한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이제 카카오로 집중하고 있는 힘들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견은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의 여기 그렇죠?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1.4조 가까운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종속회사를 보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그 가치를, 지분 보유한 만큼의 가치를 땡겨서 이익으로 산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뭐 별도 기준으로도 사실은 뭐 적당하게 그래도 잘 벌어들이고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임팩트 있게 퍼포먼스 있게 나타난 이 지배주주 순이익은 결국에 나는 지주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밸류를 평가할 때 같이 좀 파헤쳐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회사들 잘 되면, 내 자식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명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부모님들도 기쁘고 좋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 농사를 좀 잘 지어야 될 때고, 그 자식들이 지금 또 약간의 잘할 것 같은데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올 것 같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못 가도 서울대는 가겠네 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사실은 예외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뭐 누가 저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제 의견에 대해서, 이건 제 채널이에요. 저의 영상이고 제 채널이고 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과거에 68,000원, 72,000원대까지 온다라는 것을 8만원 중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쌍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손실이 몇 프로인데 여기서 68,000원까지 빠지면 이게 손실이 얼만데 저 인간 저거 헛소리 한다고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빠져있죠? 그래서 저한테 손가락질 하셨던 분들 글쎄요, 구독 취소하고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찍소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도
예외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카카오라고 무조건 오르고 누군가는 무조건 좀 빠지면 사줄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쪼로록 빠지니까 어떻게든 올려. 쪼로록 빠지니까 또 어떻게 올려. 이거는 뭐다? 2022년에 유동성으로 밀어붙였던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먹혀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먹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시장 분석 모든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 시장 특히나 올해 여러분들 돈 벌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매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2022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연초 바짝 1월 1일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알면 득이 될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브리핑을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타 채널에서는 대부분의 이 유사투자자문업 혹은 뭐 종목 분석을 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들 열에 한 6, 7분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차트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가격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차트 분석이 우선이 아닌 거를 몸소 느끼게 돼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좀 차트가 당장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인식을 좀 개선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 오늘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한솔로지스틱스로 1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크게 뛰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침에 빨리 팔아야 돼요. 한 오전 한 9시 5분 10분 내로 빠르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들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튀니까 팔고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도 1차 상승을 보이고 나서 2차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금 이런 것도 또 유형과 패턴들이 있는데 단기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수익 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 어찌됐건 간에 하루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럴 때 종목을 너무 많이 깔아두지 말고, 시장 매크로 환경이 아직 썩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챙기더라도 분할로 야무지게 들어가서 챙기고 나오면 비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리니까 수익금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지죠.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6일 오늘입니다. 일부 또 회원님께서 9%에 24만원 가까이 수익을 실현하시고, 한솔로지스틱스 10% 정도, 그쵸? 남해화학 7%도 있으시고, 한솔로지스틱스 10%에 61만원, 여기도 11%에 48만원, 8% 정도 13만원, 이게 또 감사 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단타수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를 만난 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귀인이 나타난다더니 단타수익님이신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어디서 좀 용한 데서 점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알려주시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도 7%대 수익권 진입을 했고, 한솔로지스틱스 11%대 보시는 것처럼 12% 94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수익을 다 챙기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인증을 많이 안 보여드리더라도 놀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쪽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항상 저는 허를 찌르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저는 쿨하게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진짜 즐겨보면 시장이 엄청 우스워요. 그리고 뭔가 좀 약간 좀 재수없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돈 벌고 나오면 진짜 우습고 좀 콧방귀를 끼게 돼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사실 저렇게 수익 보고 나와서 좀 많이 우스워요. 모든 것들이 좀 우습고 좀 그래요. 하여튼 뭐 주식에서 100%라는 게 없지만,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래서 조금 기다리는 맛이 나구나. 좀 기다리면 어때? 그 뒤에는 뭐 미친듯이 이렇게 가는데 100%, 120%, 140%까지 수익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얼마 안 된다니까.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고 미치겠다, 이거 진짜 단타수장 저놈 인간 저거 사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 막 이러는데 올라오니까 또 이제 막 진짜 좀 가는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되나요? 또 막 이렇게 관심을 또 가져요. 왜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해요?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즐겁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VIP방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눈탱이 맞고서 여러분들 가입 비용도 못 뽑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더 중요한 건 뭐다?
시장 낭비. 시장이 이렇게 저렴한데 앞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대의 낭비예요.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장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최대 낭비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아직도 코스피는 2700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지금 오히려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오늘 안 빠져요. 왜? 오른 게 별로 없었으니까. 수급에 공백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2020년도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전 분명히 지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투명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사람이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테마주들 언급을 하면서 현대사료 이번에 한 500% 수익 봤는데요 어쩌고,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매번 그런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좋은 기업들로 큰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해드리는 거, 그거 자체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괜히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고, 이 금액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셨지만 결국에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리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기간으로 편안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이번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또 오랜만에 짚어드렸는데 꼭 좀 잘 기억하셨다가 자꾸 그 시세에 팔랑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갈대 같은 마음 집어치우시고 딱 줏대 있게 중심 잡고 기둥 잡아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가까지 좋은 성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